푸른 지중해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밤의 잔잔한 잔잔함을 간직한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그 운명이 여러 나라의 운명과 얽혀있는 이 도시는 동트기 전의 서늘함 속에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이 해안가에 서서 짭짤한 바람을 들이마시며 영원한 파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왔을까? 이 돌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이 새로운 날이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주민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동쪽 멀리 사막과 지평선이 만나는 곳에는 유목민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의 리듬, 태양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시간의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무언가로 자랄 운명을 지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국의 씨앗이 항상 비옥한 땅에서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위투성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오직 끈기 있는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리고 시간의 은총만이 그것들을 거대한 나무로 변모시킵니다. 무역로가 합쳐지고 문화가 충돌하는 이곳, 세계의 교차로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향신료와 송진, 그리고 먼 여행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듯 항구에서 배들이 나타나 기존 질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도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다와 인간의 독창성에서 탄생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눈앞에 다가온 시대였습니다. 끝없이 변덕스러운 바다는 이 해상 강국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초의 배들이 더 큰 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서투른 노젓기가 숙련된 노젓는 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노젓기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상품과 항로, 그리고 머나먼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요람이자 학교이자 전쟁터였습니다. 고대 건물의 돌 하나하나, 바람 한 줄기마다 시간의 숨결이 느껴졌고 그 숨결은 지나간 시대의 메아리를 실어왔다.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땅에서 역사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국으로 성장한 도시, 바다를 정복한 민족, 그리고 야망과 열망의 불꽃 속에서 빚어진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다. 새벽녘, 다가오는 새날을 앞두고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해양 제국이 탄생한 시대였고 그 이름은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경외심과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새벽녘의 안개에 쌓인 해안 도시는 세상에 그 힘과 장엄함, 그리고 독특한 역사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선함과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바닷바람이 주변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도시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첫 햇살이 지붕 위로 스며들어 창문에 반사되어 항구의 수면을 비추었다. 도시의 왁자지껄음은 더욱 커졌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 상인들의 목소리, 작업장에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 정박한 배들의 돛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바람은 배들을 새로운 업적으로 이끄는 듯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새벽녘, 권력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역의 실타래가 이곳에서부터 짠 바닷물을 건너 머나먼 해안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모래와 돌로 만들어진 이 도시는 새로운 문명의 심장이자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원과 상인의 후손인 이곳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영향력을 강화하며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넓혀갔습니다. 이곳의 신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에 있었습니다. 기회를 제공하고 영웅심을 북돋우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응했습니다. 건설하고 교역하고 살고 정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노동, 신앙, 그리고 인내가 이 해상 강국의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 일부가 살았던 대초원은 아득히 먼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바다로 눈을 돌려 진정한 소명을 찾았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길이자 전쟁터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힘을 주고 존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만나는 이 전략적 교차로에서 삶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상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항구는 단순한 배를 정박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래가 시작되고 끝나며 운명이 얽히는 곳이었죠. 지중해의 새벽은 단순히 낮과 밤의 변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 바다가 위대한 업적의 무대가 된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세계사에 아직 황금빛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도시가 권력의 정점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해양 제국이 탄생한 시대였습니다. 변화를 앞둔 침묵이 도시를 감싼다. 시간은 멈춰서서 새로운 물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듯하다. 하지만 곧 다시 빠른 속도로 진군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카르타고의 황금기는 절정에 달했다. 전성기 시절 도시는 마치 솟구쳐 오를 준비가 된 거대한 짐승처럼 뻗어나갔습니다. 항구들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가벼운 상선부터 강력한 전투용 갤리선까지 수천 척의 배들이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돛대는 숲처럼 하늘 높이 뻗어 끝없는 푸른 바다로 치솟았습니다. 공기는 송진, 소금, 이국적인 향신료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선원, 상인, 장인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광활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무역로는 브리튼 섬 해안에서 신비로운 인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은, 누미디아에서 온 금, 티레에서 온 자색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노예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국고를 풍요롭게 하고 거리를 활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바다에서 단련된 상인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거래를 협상했습니다. 그들의 연설은 수십 개의 언어로 울려 퍼져 세상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성음의 합창을 만들어냈습니다. 금과 상아로 장식된 장엄한 사원들이 하늘 높이 솟아 신들의 힘과 운명의 자비를 증명하고 있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값비싼 옷을 입은 귀족들, 소박한 튜닉을 입은 장인들, 그리고 짐을 짊어진 노예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녔고 그들의 목소리는 온통 소란 속에 묻혀 있었다.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도시는 번영과 힘의 법칙,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돌로 포장된 길은 사람과 수레로 가득했다. 빽빽이 들어선 집들은 위로 솟아올라 그림자와 흑점의 미로를 이루었다. 조각된 문들 너머로 집안은 사적인 삶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장인들은 기술을 갈고 닦았으며 사상가들은 고대 두루마리 연구에 몰두했다. 카르타고는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푸른 정원에 둘러싸인 호화로운 저택들 옆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초라한 집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민들의 손과 정신, 그리고 그들의 끈기와 진취성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자식들이었고 바다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카르타고 해군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추격을 장착한 카르타고의 전함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용감하고 노련한 카르타고 선원들은 폭풍이나 미지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항해를 통해 새로운 땅과 무용로를 발견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들을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통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수천 명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사들이 모이는 원로원은 전쟁과 평화, 무역과 외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화려함과 권력 이면에는 내부적인 모순, 시기, 그리고 권력 다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힘은 평온하지 않았다. 국경을 방어하고 수많은 식민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했다. 전략적 요충지에 주둔한 군대는 제국의 방패 역할을 했다.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모집된 용병들은 이 군사력의 일부였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금에 달려 있었다. 카르타고 사제들은 신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고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도시 생활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의 수호자이자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그들의 신전은 영적인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동물들, 즉 코끼리, 원숭이, 앵무새를 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풍부한 교역 관계의 증거였습니다. 이 도시는 관습, 언어, 신앙이 뒤섞인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가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던 이 황금기에도 변화의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평선 넘어 지중해 건너편에서 새로운 세력이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펼쳐질 도시, 카르타고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도시였습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갔다. 이 황금기는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을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역사는 단지 그 순간을 음미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전할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바다와 머나먼 땅의 향기를 실어온 바람이 폐를 가득 채웠다. 황금빛으로 도시를 물들이는 햇살이 도시의 장엄함을 비추었다. 자갈길을 따라 울려 퍼지는 발소리는 강인함과 생명력을 떠올리게 했다. 카르타고의 전성기는 감탄할 만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푸른 바다의 장막 너머 어딘가에서 세상의 지도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가 싹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깊어진 침묵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였다. 고대 세계의 새로운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 무역, 확장, 그리고 영향력, 먼 항해의 소금기와 향기를 실은 바람이 돛을 스쳤다. 규칙적이고 잔잔하게 울리는 파도 소리가 어울렸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이 찬란한 도시 카르타고는 거대한 무역 제국의 중심지였다.
날렵하고 빠른 카르타고의 배들은 지중해 전역을 누비며 동서양의 보물을 실어 날랐다. 기원전 9세기에 건설된 카르타고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선원과 상인들의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 식민지 개척자들은 조선과 항해의 비법을 전해받아 카르타고의 미래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이 해안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리한 항구와 그 너머로 펼쳐진 비옥한 땅, 그리고 해상 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노련한 협상가이자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는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은과 귀금속을, 지중해 섬들에서는 올리브 오일, 와인, 도자기를 수입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머나먼 땅에서는 상아, 향, 희귀식물, 그리고 이국적인 동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카르타고 시장의 활기는 마치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군중의 왁자지껄함, 장인들의 노랫소리가 모두 어우러져 번영의 선율을 이루었습니다. 온갖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루위족, 이베리아족, 그리스인, 이집트인 등 모두가 카르타고의 부와 기회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한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사상, 문화, 지식의 교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영토 확장은 상업활동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습니다. 무역로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카르타고인들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해안에 새로운 도시와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식민지들은 무역 전초기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인력의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군사력은 상업적 성공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사들로 구성된 용병대는 잘 훈련되고 규율이 잡혀 있었으며 수백 척에 달한 해군은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영향력은 국경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언어인 포에니어가 여러 항구에서 사용되었고 카르타고의 법과 관습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카르타고 상인과 용병들은 여러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작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무역과 확장한 미래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칠리아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에 대한 지배는 경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섬들의 풍부한 자원은 카르타고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젊고 야심찬 국가 중 하나는 이미 바다 건너편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0년마다 카르타고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 영향력은 마치 조수처럼 커져 새로운 땅을 휩쓸었습니다. 이 황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듯했고 카르타고의 부와 권력은 무궁무진할 듯했습니다. 무역 대상들이 끊임없이 상품을 싣고 도착했고 배들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삶은 사업과 축하 행사로 북적이는 활기로 가득 차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변덕스러운 바다처럼 정체를 싫어합니다. 가장 고요한 날, 태양이 수면을 어루만지는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이미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중에 감돌았고 이는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카르타고 주민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여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운명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의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바람의 목소리는 아무리 위대한 힘이라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험난했지만 새로운 시대와 문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역과 확장을 기반으로 건설된 도시 카르타고는 지중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겼으며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발전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힘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석양이 지중해의 수면을 붉게 물들였다. 한때는 아득히 먼 별빛만 반짝이던 곳에 이제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전례 없는 새벽을 예고했다. 전설 속에서 탄생한 도시 로마가 솟아올랐고 그 젊음의 피가 야망으로 고동쳤다. 고대 카르타고처럼 수세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페니키아 상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꽃은 권력에 대한 갈증, 지배를 향한 불굴의 욕망이었다. 카르타고는 그 힘의 정점에 도달한 듯했다. 배들은 파도를 가르며 알려진 모든 땅으로 상품과 영향력을 실어날랐다. 금고 안에서 금화가 짤랑거렸고 시장의 활기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삶은 자신감과 안주로 가득 차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축복받은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역사는 변덕스러운 파도처럼 방향을 바꾸는 법이다. 지중해의 진주 시칠리아에서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과 전략적 요충지를 갖춘 이 비옥한 섬은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이미 그곳에서 카르타고의 존재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다른 탐욕스러운 시선이 카르타고를 향해 쏠렸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로마는 첫 움직임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적의 위력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로마의 결의는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첫 번째 불꽃은 마치 마른 풀밭에 떨어지는 부싯돌 불꽃처럼 아무도 모르게 타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국가의 충돌이 아니라 두 세계관, 두 발전 경로의 충돌이었습니다. 부와 해상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카르타고와 전투로 단련되고 영토를 갈망하는 로마, 폭풍 전야의 뇌운처럼 긴장감이 고조되고 고조되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워지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대감에 얼어붙은 듯했던 바로 그 순간 시칠리아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독립적이고 자부심이 넘쳤던 시라쿠사는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한쪽에서 영입한 용병들이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를 놓치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이탈리아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단련된 로마 군단은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비할 데 없는 전함을 가진 적과 마주하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용기가,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발밑에 있는 고대의 땅을 느끼며 전례 없는 시련에 대비하며 걸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침략 소식을 듣고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강력하고 위력적인 함대는 무적으로 보였습니다. 장군들은 노련했고 병사들은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로마를 해상 제국에 도전할 능력이 없는 단순한 육상 강국으로 여겼습니다.
이 실수는 그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해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체 해군이 없던 로마인들은 카르타고 함선들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천재성은 적응력과 독창성에 있었고, 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건조된 함선들을 타고 그들은 카르타고의 막강한 해군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에크노마고 대전은 최초의 주요 교전이었습니다. 카르타고 함대는 적을 격파할 운명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크로우라고 불리는 이동식 다리, 즉 군단병들을 적 함선으로 이동시키는 전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전은 육지전으로 바뀌었고 로마 보병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짭짤한 바닷물과 금속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해군 강국이 탄생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에 익숙했던 카르타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고 자신감은 흔들렸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고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날이 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결의 무대가 된 시칠리아에서는 전사들의 함성과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밀카르 바르카와 같은 카르타고 장군들은 놀라운 군사력을 선보였지만 로마는 마치 거침없는 망치처럼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패권을 장악하려 애쓰는 두 위대한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부를 자랑하는 카르타고와 철권 통치와 확장에 대한 갈망을 지닌 로마, 이 두 문명이 맞붙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위대함을 증명했던 바다는 이제 그 힘을 시험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무역으로 건설된 도시는 이제 전쟁에서 그 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삶에 익숙해진 카르타고 시민들은 먹구름이 자신들을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발전을 멈추고 경계를 늦추면 무너질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반면 로마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패배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승리를 향한 의지는 흔들림 없었고 군단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에게 있어 첫 번째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카르타고의 해상 우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적들이 놀라운 회복력과 재치를 지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가올 일들의 전조, 아직 멀었지만 이미 불 앞의 연기 냄새처럼 공기 중에 감지되는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첫 번째 불꽃이 지중해 전체를 뒤덮는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 것은 바로 거인들의 충돌이었습니다. 한때 바다의 패자였던 카르타고는 새롭고 강력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 만남은 카르타고의 오랜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때 무적이라 여겼던 갑옷에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해상 우위는 이제 의문시되었습니다. 운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로마인들은 강철과 끈기가 아무리 강력한 함대라도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배를 만드는 법을 터득했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바다의 거장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모든 전투, 잃어버린 배, 전생의 재단에 희생된 모든 생명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한때 지중해의 눈부신 보석이었던 카르타고는 차가운 변화의 바람이 성벽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위대한 제국조차도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와 무역으로 강성했던 카르타고는 땅과 사람에서 힘을 얻은 적과 맞섰습니다. 두 세계, 두 철학, 두 발전 경로의 충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규율과 불굴의 의지로 점차 카르타고 제국의 심장부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돌을 뚫고 나오는 물과 같았습니다. 인내심 있고 끈기 있고 거침 없었습니다. 눈부신 승리에 익숙했던 카르타고 장군들은 모든 작전에 교묘함뿐 아니라 놀라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역사의 저울이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다. 카르타고 해안을 스치는 짭짤한 바람 하나하나에서 변화의 필연성이 느껴졌다. 탑이 하늘을 찌르고 항구마다 배들이 웅웅거리는 도시는 이제 다가오는 폭풍의 숨결을 느꼈다. 불안의 냄새가 소금기와 바다의 냄새와 뒤섞인 채 공기 중에 떠돌았다. 영광의 명판에 이름이 새겨진 영웅들은 전례 없는 시련에 맞섰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자 현명한 통치자로서 국민의 정신을 구현했지만 가장 강한 자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칠리아 해전은 이 장대한 드라마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섬, 모든 도시, 모든 땅이 전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바다의 절대적인 패자였던 카르타고 해군 사령관들은 이제 1제곱미터의 물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활함과 경험을 동원했지만 로마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채택하고 새로운 함선을 건조하고 새로운 공격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항상 카르타고의 방패였던 바다는 이제 그들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들은 새로운 영웅들을 탄생시켰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웅들과 함께 비극도 찾아왔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전사자가 쓰러질 때마다 카르타고는 과거의 영광의 일부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번영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무역로는 끊기고 부는 말라붙기 시작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쓰라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는 전략과 방어 전략을 제고해야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자신의 힘이 배뿐만 아니라 병사들, 그들의 정신,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길을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주저하지 않았고 위험에 직면해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욱 밝게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카르타고를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대함에 대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은 아무리 뚫을 수 없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잔혹한 전투 속에서도 용기와 자기 희생, 그리고 인간 정신이 놀라운 힘을 드러내는 순간을 위한 여지는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영웅들은 조상의 버금가는 용기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도시,
민족, 문명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투, 모든 작전, 모든 결정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전쟁은 끝났습니다. 확실한 승자는 없었지만 확실한 승자는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굳건히 버텼지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로마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고 어떤 적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한때 카르타고의 패권을 상징했던 바다는 이제 카르타고의 힘이 혹독하게 시험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였습니다. 새롭고 더 큰 갈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약화되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은 카르타고는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세력이 커져가던 로마는 이미 새로운 정복과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의 잿더미에서 태어난 이 물결의 정점에는 감탄과 경외의 목소리로 불릴 영웅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마치 국가의 운명처럼 복잡한 역사의 그물망 속에 얽혀 있었고 모든 발걸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전투의 함성이 잦아들었을 때 지중해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 넘치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새롭고 더욱 맹렬한 폭풍 전야의 휴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만심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카르타고는 예전의 위력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로마의 그림자가 지평선 너머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 새로운 파괴력으로 해안을 강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마치 결정적인 도약 직전 단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처럼 잠시 멈췄습니다. 지중해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 넘치는 고요가 감돌았지만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기만적이었다. 상처를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카르타고는 1차 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다. 항구 도시들은 다시 한번 상인들의 활기찬 소란으로 가득 찼고 배의 선창은 다시금 가득 찼으며 옛 영광을 되찾자는 여유로운 대화가 먼지 쌓인 거리를 휩쓸었다. 하지만 공기는 소금과 향신료의 향기로 가득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감이 스쳤다. 반면 로마는 불안했다. 전투로 단련된 로마 군단은 이미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명이 탄생하고 파괴되는 원로원에서는 카르타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곧 펼쳐질 사건들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기 쉬운 균형을 되찾은 듯 보였던 바로 이 순간, 역사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를 뒤덮고 한 사람의 이름이 폭풍우와 동의어가 된 시대였습니다. 은과 호전적인 부족이 풍부한 땅 스페인에서 바르키드 가문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단련된 무쇠와 같은 의지를 가진 아버지 하밀카르는 단순한 유산이 아닌 맹세를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 제단 위에서 신들 앞에서 맹세한 맹세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영원한 적대감을 품은 맹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한니발은 어머니의 젖을 통해 이 증오를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 숨결, 존재 그 자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니발 바르시두스, 곧 경외심과 공포로 불릴 이름이었다. 그는 평범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전략의 천재였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가였다. 그의 정신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그의 정신은 굽힐 줄 몰랐다. 그는 전사들 사이에서 성장하며 최고의 전사들에게 배우고 고대인의 지혜와 젊음의 열정을 흡수했다. 그의 눈은 전투를 지켜보았고 그의 손은 검을 쥐었으며 그의 가슴은 복수에 대한 갈증으로 타올랐다. 시간이 흘러 이탈리아 반도 내정과 확장에 몰두하던 로마는 카르타고의 위협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계획, 세상을 뒤흔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단순한 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막아야 할 괴물로 여겼습니다. 카르타고 영토의 심장부 스페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곳의 공기는 소나무 향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성숙한 한니발은 언덕 위에 서서 아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믿음으로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맹하고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는 이베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말과 매처럼 날아다니는 화살을 가진 누미디아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용병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신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한니발을 따르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와 장군에게 충성하는 카르타고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고요한 저녁, 벨벳 같은 하늘에 별들이 막 빛나기 시작할 무렵, 한니발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바다에서 로마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바다에서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로마를 포위한다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획은 대담하고 거의 미친 짓이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눈으로 뒤덮인 산맥에 야만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산맥을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니발은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여겼다. 적의 허를 찌를 기회였다. 카르타고 항구의 바닷소리는 행군하는 군화소리로 바뀌었다. 향신료 냄새는 금속과 가죽 냄새로 바뀌었다. 한니발의 군대는 북쪽으로 진군했다. 위대한 원정의 시작이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심장 박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의 일부였다. 한니발의 첫 번째 행동은 사군 툼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보호 아래 있던 이 도시는 불길을 지피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사군툼 포위 공격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함락되자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로마는 이 도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원로와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사군툼 함락과 북쪽에서 카르타고 군대가 접근한다는 소식은 분노와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밀카르의 아들인 이 야만인이 어떻게 감히 로마로 진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이탈리아를 침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살아있었고 그의 군대는 실존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이 해상 패권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2차 전쟁은 생존을 위한,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뿐 아니라 지중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전쟁이었습니다. 결의에 찬 한니발은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으로 진군한 후 북쪽의 미지의 땅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무찌르는 것뿐 아니라 로마의 정신을 꺾고 로마인들에게 그들의 힘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산길, 적대적인 부족들. 하지만 전투에 노련한 한니발의 군대는 전진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승리도 찾아왔습니다. 카르타고 장군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 나타났습니다. 만년설로 덮인 이 장엄한 산맥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교활함을 발휘하여 군대를 이끌고 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소한 코끼리들이 군단병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실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의 군대는 한 걸음씩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매 걸음이 힘겨워 보일 때 한니발의 군대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했던 푸르고 비혹한 땅, 이탈리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은 새로운 세력, 새로운 위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은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풍처럼 산에서 내려왔다. 로마인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바다나 먼 국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예상했지만 자신들의 영토 중심부가 침공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초기 교전은 한니발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티키누스 강과 트레비아 강에서 로마 군단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카르타고 사령관은 탁월한 전술, 지형 활용 능력, 그리고 적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니발의 승리 소식은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두려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이탈리아 부족들은 로마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의 독수리가 이탈리아 반도 위로 날아오르며 로마 통치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로마였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와 상실 속에서도 로마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탄생한 이 도시에는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향후 수세기 동안 지중해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한니발은 로마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멈춰서서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맹세와 천재성에 이끌린 한 사람이 당대 가장 위대한 제국의 공포의 대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변화는 침묵에 앞서고 시간은 다시 빠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불길을 헤치는 길, 한니발의 이탈리아 진군. 태양이 알프스 봉우리를 금빛으로 물들였지만 한니발 군대에게는 그저 작별의 따스함일 뿐이었다. 아래는 안개에 쌓인 채 카르타고 전사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꿈꿔왔던 땅, 이탈리아가 펼쳐져 있었다. 로마의 심장이자 곡창지대이자 자부심이었던 그곳, 그리고 이제 곧 공포를 맛보게 될 터였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이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모든 숨결은 전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행진했다.
샌들은 자갈길에서 미끄러졌고 방패는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그들 뒤로는 고개와 차가운 바람,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희망과 승리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마주친 도시들은 마치 잠들어 있는 듯했다. 성벽은 곧 깨질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다. 카르타고 전사들이 거리로 나오자 공기는 속삭임과 공포 그리고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로마인들은 바다나 머나먼 국경에서의 전투는 예상했지만 영토의 심장부까지 침공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침략이었다. 첫 번째 접전은 티키누스 강에서 벌어졌는데 그곳의 물은 차갑고 급류를 이루었습니다. 로마군은 자신들의 힘에 자신감을 갖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가볍고 빠른 그의 기병대가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칼이 은은한 빛 속에서 번쩍했습니다. 결과는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다른 전투 방식에 익숙했던 로마 군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 승리 소식은 마른 풀에 불을 붙이는 불꽃처럼 계곡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때 트레비아 강이 나타났다. 차가운 물, 차가운 공기, 그리고 긴 여정과 굶주림에 지친 로마 병사들. 한니발은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로마군이 강을 건너고 대열이 무너지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매복한 곳에서 그의 전사들이 그들을 덮쳤다. 전투는 격렬했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성이 하나의 위협적인 합창으로 합쳐졌다. 로마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장군의 천재성과 카르타고군의 훈련에 무력했다. 패배는 참담했다. 한니발의 승리 소식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두려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제만 해도 로마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서 있던 도시들이 이제는 다가오는 그림자를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이탈리아 부족들은 다가오는 군대의 함성 속에서 자유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을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카르타고의 독수리가 이탈리아 반도 위로 날아오르며 로마 통치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로마였습니다. 7 언덕 위에 세워지고 전투와 시련 속에서 단련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와 상실 속에서도 로마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탄생한 이 도시에는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공황 속에서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군대가 소집되었고 새로운 장군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이 전쟁이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 속주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존립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누미디아 기병대, 이베리아 용병대, 갈리아 전사들, 그리고 노련한 카르타고 베테랑들로 구성된 한니발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의 전술은 혁신적이었고 전략은 대담했습니다. 그는 지형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의 사기를 꺾는지 알고 있었으며 부하들을 고무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위해 태어난 군사 천재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마치 고요히 멈춰선 듯했다. 푸른 언덕, 황금빛 들판, 고대 도시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지중해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의 전투의 무대가 되었다. 행진 소리, 무기 충돌,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간은 흘렀다.
이탈리아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한니발은 로마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는 고요히 멈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던 시대였다. 자신의 맹세와 천재성에 이끌린 한 남자가 당대 최강 제국의 공포의 대상이 된 시대였다.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마다 새로운 소식이, 해질녘마다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거침없는 급류처럼 반도로 진군했습니다. 여정은 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쏟아지는 빗속을 먼지 쌓인 길 위를 행진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정신은 강했습니다. 한니발은 오랜 세월 자신을 유혹해온 목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모아 새로운 저항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이 심어놓은 공포는 로마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무적함, 교활함, 그리고 무자비함,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로마의 든든한 동맹이었던 도시들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니발의 성공을 보고 배신을 결심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여 충성을 지켰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덥고 후텁지근했다. 전사들의 발밑은 점점 더워졌다. 강물은 부족해졌다. 질병이 병사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니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매일 지체할수록 로마가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로마의 의지를 꺾고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군대의 진격은 장관이었다. 수천 명의 병사, 수백 마리의 말, 그리고 수많은 보급품과 무기. 그들의 발소리, 마차의 삐걱거리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주변 지역에 울려 퍼지는 끊임없는 함성을 만들어냈다. 카르타고군은 마치 움직이는 산처럼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니발은 말 위에 앉아 전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전사들 한 명 한 명을,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지도자, 영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전사들에게 자신감을, 그의 말은 결의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 정신의 화신,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는 전사의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한때 평화롭고 고요했던 이탈리아는 이제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소리, 모든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적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버리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들은 포위 공격을, 시골은 황폐화에 대비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가정에 침투하여 공포와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심장부에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승리에 대한, 땅을 지키려는, 위대함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전쟁이 결정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심연으로 떨어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니발의 이탈리아 진군은 불과 강철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군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두 강대국의 운명을 결정할 필연적인 충돌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기대에 부풀어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략으로 상처 입은 이탈리아는 숨이 거칠어졌다. 한때 황금빛으로 익어가던 밀밭은 이제 땅바닥에 난 상처처럼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인들의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던 마을들은 공포의 장막에 쌓여 침묵에 잠겼다. 언덕 위에 당당히 서 있던 도시들은 이제 과거의 부의 그림자만 드리웠다. 공기는 타는 냄새와 쇠 냄새로 가득했고 바람이 살랑거릴 때마다 멀리서 벌어진 전투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로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돌담한 시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 불꽃은 분노와 복수심에 대한 갈증뿐만 아니라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의 힘과 운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전쟁을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적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적에게 가하는 모든 일격이 승리에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들의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지휘관 한니발은 파괴와 공포를 몰고 왔지만 로마의 기세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불굴의 군대처럼 수많은 전투를 휩쓸고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칸나이, 트레비아, 트라시멘의 호수, 이 이름들은 로마에게 재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천재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의 그림자가 영원한 도시 로마에 들이운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로마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복력과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그들의 방패이자 칼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회복력과 강인함은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힘이 군단과 무기뿐만 아니라 불굴의 정신에도 있다는 깨달음이 깊어졌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미 예견된 것처럼 보였던 이 전환점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의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적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될 때마다 로마는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로마의 존립 자체, 위대하다고 불릴 권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전장에 때때로 드리워지는 침묵은 기만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격전의 숨결, 폭풍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탄생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역사의 시면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솟아나는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로마인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순간, 승리의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신들의 변덕이나 장군들의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고, 싸우고, 위대함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말입니다. 구름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결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 파괴될 수 없는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쟁의 혼돈 속에서 로마는 진정한 불패성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로마가 서 있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상실의 소식만 전하던 바람이 이제 새로운 희망의 메아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도 새벽이 온다는 희망,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이 새벽은 로마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울려 퍼질 그 시대의 말입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이탈리아는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힘과 결의가 넘쳤습니다. 전투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로마인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시절을 보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무적함에 대한 계시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고요하면서도 심오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격퇴된 모든 공격, 탈환된 모든 도시, 구출된 모든 군단병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로마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라는 개념 자체를 정복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때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카르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국민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조수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의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확신도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견뎌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로마는 맹공격을 견뎌내고 폭풍을 헤쳐나가며 재에서 더욱 강해져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바람 한 줄기,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의 무적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건국되면 영원히 건국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최근 전쟁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이탈리아에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더욱 맑아졌고 그림자는 걷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새날의 첫 햇살이 이미 보였습니다. 로마의 날이었습니다. 운명은 잠시 멈춰서서 이 변화를 지켜보는 듯했다. 마치 세상 자체가 다가올 위대함을 기대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결국 그러한 힘이 깨어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며 더욱 강해질 뿐이다. 적군이 이미 승리에 가까워지고 로마가 붕괴 직전으로 보였던 이 전환점은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정복이 아니라 인내심에 있다는 것을, 무력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련의 시련을 겪은 로마는 이 힘을 발견했습니다.
로마는 무적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온다. 권력의 쇠퇴, 탈진과 통제력 상실. 카르타고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지는 해에서 비롯된 그림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국가의 본질 그 자체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였다.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친 격렬한 투쟁과 승리와 패배 끝에 제국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몸처럼 깊고 만연한 피로감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부활한 로마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전투로 단련된 로마 군단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시장과 웅장한 건물들 사이로 카르타고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던 상선들의 항해 횟수는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거센 바람으로 가득했던 돛은 축 늘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전쟁은 설령 승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남깁니다. 카르타고는 전장에서만 그런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상처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 모두 고갈되었고 세금이 오르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국가를 지지했던 부유한 가문들은 이제 공익 증진보다는 자신의 부를 지키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마치 권력이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장군들과 현명한 정치가들의 열띤 연설이 오가던 원로원은 이제 종종 불화와 사소한 음모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세력이 영향력을 다투며 근본적인 위협은 간과했습니다. 카르타고를 최고의 권력으로 이끌었던 단결된 정신은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단절된 탄식으로 대체된 듯 했습니다. 한때 열렬히 지도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끊임없는 전쟁, 희생,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로는 마치 마른 강바닥에 빗물이 고이듯 쌓여갔다. 거리에는 축제 행렬도 큰 함성도 줄어들었다. 불안감으로 가득 찬 조용한 대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카르타고 세력의 요람이었던 바다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카르타고 해군에 의해 진압되었던 해적 행위가 이제 기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무역로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때 적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던 막강한 함대조차 이제는 수가 줄어들었고 함선의 정비 상태도 나빠졌습니다. 웅장한 사원과 가옥들 사이로 도시 전체가 침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때 규모와 참신함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축물들은 이제 과거의 영감을 잃은 채 정체된 듯 보였다. 한때 풍성했던 푸른 정원은 예전의 화려함을 잃어갔다. 심지어 공기마저도 더 무거워 보였고 향이라기보다는 피로와 불안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모든 면에서 통제력 상실이 뚜렷했습니다. 한때 조화롭고 효과적이었던 국가기관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의 통치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앙 권력의 약화를 감지한 지방 통치자들은 더욱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뿌린 불화의 씨앗은 쓰디쓴 열매를 맺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강점이었던 외교 정책 역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점점 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감지한 동맹국들은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속삭임은 나약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정복하고 적을 상대로 거둔 새로운 승리는 로마의 힘과 자신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군대는 잘 조직되었고 지휘관들은 결단력이 뛰어났습니다. 로마의 외교 정책은 목적의식이 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적의 약점을 교묘하게 공략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비교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때 막강한 거인이었던 카르타고는 투쟁에 지쳐 서서히 시면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로마는 젊고 활력 넘치는 전사처럼 새로운 업적을 향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잊혀진 두루마리에 묻은 먼지처럼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사소한 계산착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두려움이나 나약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타협이 전체적인 쇠퇴에 일조했습니다. 한때 위대함과 부의 상징이었던 카르타고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힘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는 늙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위력적이었지만 더 이상 무적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눈에 띄었다면 결의가 아니라 피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피로, 느리지만 꾸준한 통제력 상실은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했다. 한때 끝이 없어 보였던 시간은 이제 용수처럼 또아리를 틀며 갑작스러운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때 카르타고의 위력 앞에 떨던 세상은 이제 침묵의 호기심으로 카르타고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변화의 예감이 공중에 감돌았다. 한때 승리의 돛을 흔들던 바람이 이제는 폭풍의 전조를 몰고 왔다. 시간의 숨결은 깊어지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운명의 손길이 아닌 나약함과 피로의 손으로 쓰인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위대한 도시의 느리지만 불가피한 쇠퇴였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두 차례의 기념비적인 충돌로 지친 카르타고는 심각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함대는 괴멸되었고 군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던 카르타고는 전통적인 항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로 뭉쳐진 위태로운 평화가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반면 로마인들은 갈등을 통해 강해지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카르타고를 단순한 적대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원로원 내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부활에 대한 모든 속삭임, 소문은 새로운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로 카토가 연설을 마칠 때마다 내뱉는 말은 마치 가차없는 한결같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존재하는 한 로마는 결코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깊은 두려움과 자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침략에 대한 기억으로 더욱 불붙은 이러한 두려움은 로마 정책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참상 이후 도시는 황폐해지고 약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로지 재건과 평화로운 삶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로마 사절들은 갈등의 구실을 찾아 카르타고에 왔습니다. 그들은 무역이든 요새 복구든 카르타고의 모든 활동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실제적인 침략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완전한 지배에 대한 끝없는 갈망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제3차 전쟁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길고 고통스러운 쇠퇴와도 같았습니다. 기원전 151년 카르타고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자 로마인들은 명분을 찾았습니다. 오랜 동맹국이었던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가 카르타고 영토를 침공한 것입니다. 카르타고인들은 혼자서는 그를 막을 수 없어 이전의 적이었던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최후 통첩을 내리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조건은 굴욕적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인지를 넘겨주고 모든 무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도시를 생명과 힘의 원천인 바다에서 내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역사가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민족에게 이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카르타고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는 죽어가는 거인의 마지막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했을 때 카르타고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는 여전히 상당한 자원과 주민들의 엄청난 용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지속될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영웅적인 저항의 시기였습니다. 카르타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기부하여 미사일 발사기용 밧줄을 만들었고, 남성들은 모든 집과 모든 거리를 지키며 비할 데 없는 용맹함으로 싸웠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아들의 아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지휘 아래 로마인들은 무자비한 결의로 포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카르타고를 영원히 끝낼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포위되었고 식량 공급이 끊겼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주민들이 목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전투와 새로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미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로마는 긴장감 넘치는 기대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포위 공격의 진행 상황은 마치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천천히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원로원 의원과 시민은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작별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식민지에서 성장하여 로마에 도전했던 고대 도시는 이제 종말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쉴 새 없이 진지를 강화하고 공성 무기를 구축하고 돌파 시도를 모두 저지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수비대의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점차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병력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의 투쟁과 독립을 통해 구축된 저항 정신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빛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절박한 숨결 같았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자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었다. 로마 군단병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시작되었다. 수세기 동안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전례 없는 잔혹 행위의 현장으로 변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고 공기는 피와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카르타고는 불타고 있었다. 집, 신전, 웅장한 건축물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다.
로마인들은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이 무자비한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된 후에도 포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남은 카르타고인들이 요새를 구축하고 저항을 계속할 수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파괴하고 불태웠으며 어떤 기록에 따르면 땅에 소금을 뿌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카르타고의 마지막 나날들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궁지에 몰린 주민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역경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때 지중해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그 위대한 도시는 이제 망각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항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웅장한 성벽, 장엄한 신전, 북적이는 시장, 모든 것이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로마에 도전했던 권력의 상징, 카르타고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전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단순히 정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카르타고의 기억을 지워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 역사의 흐름을 형성했던 오랜 갈등의 끝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멸망 이후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고요했다. 한때 위대했던 도시가 있던 자리에는 오직 재와 폐허만이 남았다. 한때 카르타고 함선의 돛을 흔들던 바람은 이제 황폐해진 땅 위로 먼지와 모래만 날려보낼 뿐이었다. 역사는 카르타고를 잊은 듯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다. 과거가 미래에서 자리를 잡을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기원전 149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독립 카르타고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지치고 약화되었으며 이전의 힘을 잃은 카르타고는 불굴의 로마의 위력에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행위,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앞둔 최후의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때 두 강대국으로 갈라졌던 세계는 이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카르타고는 거센 바다에 난파된 거대한 배처럼 서서히 망각의 시면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역사, 문화, 업적,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도 황폐해진 땅의 고요함 속에서도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에 맞서 싸운 도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웠던 민족의 기억. 역사의 숨결은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길을 시작하기 전에 얼어붙었다. 카르타고를 둘러싼 고요함은 먼지와 슬픔으로 엮은 두꺼운 수에 같았다. 한때는 알려진 세계 곳곳의 무역으로 얻은 햇살을 벽이 반사하던 이 도시는 이제 과거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해 보였다. 한때 향신료와 짠 바닷물 냄새를 실어 나르던 바람은 이제 황량한 거리를 스치는 천 조각과 마른 나뭇잎들 뿐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한때 이 거리에 살았던 사람들, 배를 만들고 군단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했다. 승자인 로마인들은 서둘러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고대 신들이 적의 몰락을 지켜보듯 폐허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저물어가는 햇살에 흐릿하게 빛났는데 오랜 전쟁의 피로와
동시에 임무 완수의 승리를 상징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자신의 운명을 애도하는 듯 타는 냄새와 씁쓸한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무역으로 건설되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 활기를 띠던 도시는 이제 고요히 멈춰섰다. 상인들의 소리도, 동전 부딪히는 소리도, 부두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닷소리만이 카르타고 없이도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황량한 황무지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했다. 최후의 날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로마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카르타고는 사방이 포위된 요새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카르타고 수비대는 운명의 순간처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고향과 명예 그리고 역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 최후의 필사적인 투쟁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한때 건축과 장엄한 사원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돌로 포장된 거리는 칼에 찔리고 피로 얼룩졌습니다.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찬 집들은 부상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가장 두려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르타고를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로마인들의 의지에 따라 로마인들은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모든 집, 모든 탑, 모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흔적을 땅에서 씻어내기 위한 불길은 나무 구조물을 태우고 금속을 녹이고 돌을 타오르는 인걸분로 변하게 했습니다. 불타는 건물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불쾌한 빛을 들이우며 붉게 물들였다. 연기가 하늘을 가릴 듯 높이 솟아오르며 마치 세상이 영원한 밤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연기 냄새, 타는 나무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무언가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폐를 꿰뚫고 심장은 공포와 절망으로 쿵쾅거렸다. 명령에 따라 로마 병사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의 구조 자체를 지워버리듯 도시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장엄한 건물의 토대가 되었던 돌들은 이제 산산이 조각난 꿈의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부서진 기둥 하나, 쓰러진 조각상 하나, 모두 지나간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은 일부 카르타고인들은 지하 통로와 신전 폐허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들을 발각하여 밖으로 내쫓았고 그곳에서는 죽음이나 노예 생활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비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자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의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일간의 파괴, 로마인들이 번영하던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70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팔렸다. 살아남은 자들, 끝까지 저항했던 자들은 무자비한 운명에 직면했다. 마지막 저항 세력이 무너지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최후의 파괴를 시작했습니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명령으로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몇 주 동안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은 남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궁전도 신전도 평범한 집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소금이 등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싶어 소금을 뿌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파괴 행위였으며 적을 무찌르려는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활할 가능성마저도 박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을린 땅에 뿌려진 소금 한 알 한 알은 과거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끝없는 평원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은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오직 먼지와 모래만이 바람을 실어 날리며 과거의 영광의 흔적을 뒤덮었다. 한때 등대처럼 우뚝 솟아 배들을 인도하던 그곳에는 이제 황량한 평원만이 남았다. 한때 생명이 가득했던 곳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카르타고의 역사는 끝난 듯했다. 언어, 신, 문화 모두 망각 속에 사라졌다. 로마에 도전했던 위대한 해상 강국은 전설의 메아리와 잿더미만 남고 자취를 감췄다. 그것은 힘의 승리이자 의지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지중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비극이기도 했다. 황폐해진 땅 위로 스치는 바람의 숨결환이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다. 그것은 위대함, 투쟁, 그리고 몰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로마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히 잊히지 않을 이야기였다.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도, 황폐해진 땅의 침묵 속에서도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운명에 맞서 싸운 도시의 기억, 마지막 숨까지 싸운 사람들의 기억. 마치 그 황폐함 뒤에 무엇이 올지, 한때 위대한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땅에서 무엇이 탄생할지를 기다리듯 세상은 멈췄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한때 생동감 넘치던 땅은 이제 망각의 장막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대 신들처럼 로마인들은 카르타고라는 이름을 세상의 기억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 어떤 생명체도 자랄 수 없도록 카르타고 땅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먼지 속으로 떨어진 소금 결정 하나하나는 패배와 파괴의 노래, 고대 노래의 마지막 가사였습니다. 한때 돛을 부드럽게 흔들고 머나먼 땅의 향기를 실어오던 바람은 이제 먼지 구름만 일으키며 폐허를 수위처럼 덮었습니다. 한때 장엄한 탑들이 우뚝 솟아 길을 잃은 배들을 인도하던 곳에는 이제 메마른 평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상인들이 흥정하던 곳에는 고요함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마에 도전했던 강대국은 사라져 전설의 메아리, 우화의 파편, 그리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힘의 승리이자 불굴의 의지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지중해 세계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심오한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황폐해진 땅 위로 스치는 바람의 숨결만이 죽음의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다. 마치 과거의 위대함, 치열한 투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승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히 잊힐 수 없는 이야기였다.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도, 황폐해진 땅의 침묵 속에서도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운명에 맞서 싸운 도시의 기억, 마지막 숨까지 싸운 민족의 기억. 마치 이 황폐함 뒤에 무엇이 올지, 한때 위대한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땅에서 무엇이 탄생할지를 기다리듯 세상은 멈췄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침묵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년,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땅은 비록 느리지만 마지못해 치유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아우르던 로마의 지배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국들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새로운 야망과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초토화된 고대 카르타고의 터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와 유목민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기이한 발견, 수세기를 기적적으로 견뎌낸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최초의 탐험가이자 고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갈증뿐 아니라 이 잊혀진 장소를 향한 막연하고 불가해한 이끌림에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도구와 인내심, 그리고 시간의 모래 아래 묻힌 미스터리를 풀겠다는 열망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속뿐 아니라 기억 그 자체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유물 하나하나는 마치 거울 조각처럼 과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장식된 도자기들은 잊혀진 사람들의 일상, 취향, 그리고 선호도를 말해주었습니다. 수염난 신들과 위풍당당한 배들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들은 무역의 힘과 먼 항해를 말해주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무기들조차도 전사들의 용맹함과 전투의 격렬함을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유물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카르타고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전쟁과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그들의 꿈, 두려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수백 척의 배가 정박하여 긴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던 항구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바알 함몬과 타니트 같은 고대 신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던 신전의 토대도 발견했습니다. 한때 주민들이 다가올 비극을 모른 채 바쁘게 움직였던 거리도 발굴했습니다. 작업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의 모래는 그 비밀을 세심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각층은 각자의 시대, 각자의 잃어버린 세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탐정처럼 고고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연구하고 카르타고인들의 삶, 신앙, 그리고 법률을 밝혀줄 수 있는 고대 비문을 해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발견된 유물들을 고대 작가들의 묘사와 비교하며 진실과 허구, 사실과 신화를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점차 한 겹 한 겹 망각의 모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던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로마에 함락된 카르타고도 잿더미로 전락한 카르타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최후까지 살아 숨며 진화해온 카르타고였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이 발굴 작업에는 마치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침묵에 지친 지구 자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모든 돌멩이, 모든 파편, 모든 동전에는 지나간 삶의 조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리 완전한 파괴라도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억은 땅 속에, 돌 속에, 공중에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발견되기를, 다시 들려지기를 기다린다. 연구자들은 카르타고인들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장인이자 뛰어난 항해사이자 현명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풍부하고 독특했으며 지중해 전역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인상적인 건축물을 짓고 그들만의 법에 따라 살며 그들만의 신을 믿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억의 회복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존중과 이해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카르타고의 역사가 단순히 로마와의 적대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록 그 흔적이 재로 뒤덮여 수세기 동안 잊혀졌을지라도 그것은 세계사의 흔적을 남긴 문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하여 폐허와 먼지 속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재탄생이 시작되었다. 기억의 재탄생이었다. 이는 도시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한때 강하고 자랑스럽고 활기찼던 그 영혼. 그리고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 영혼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거의 잊혔던 세상에 말을 걸기 위해서였다. 한때 재를 흩뿌리던 바람이 이제 친구가 되었다. 파괴가 아닌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과거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역사를 만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고대 유물을 만진 모든 이는 돌의 차가움이나 진흙의 거칠음뿐만 아니라 한때 이곳에 가득했던 생명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침묵시킬 수 없는 메아리였다. 새로운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메아리였다. 시간의 층층 아래 묻힌 진실을 향한 탐구.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온다. 평화주의, 역사와 유산 속의 카르타고. 카르타고의 역사는 고대의 강처럼 기나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개울로 시작했지만 용감한 선원들과 진취적인 상인들이 물을 공급했습니다. 기세를 얻은 이 개울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급류로 변했습니다. 그 물은 외국의 해안을 휩쓸며 황금빛 찬란함과 이국적인 상품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강화되어 사방팔방에서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벽은 바다 위로 솟아올랐고 배들은 바다를 누볐으며 그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지평선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는 카르타고가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힘과 자신감을 느끼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넘치는 강물이라도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카르타고의 길은 승리뿐 아니라 시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강, 로마와의 만남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불꽃으로 시작된 이 거인들의 충돌은 길고 혹독한 전쟁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도시는 절망과 희망의 시기를 겪었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던 순간과 인내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영웅들이 태어나고 죽었으며 격렬한 전투가 펼쳐지며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도시는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강대국은 쇠퇴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시간의 흐름을 영원히 거스를 수 없습니다. 권력의 쇠퇴는 마치 하루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영토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었고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내부 세력은 더 이상 과거의 위대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바다의 패자였던 카르타고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마지막 절망적인 숨통을 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투쟁이라기보다는 과거 한때 성벽 안에서 솟아오르던 삶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왔다.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길이 마침내 사그라들었다. 거리와 집 그리고 사원은 잿더미로 뒤덮였다. 한때 권력과 상업의 상징이었던 도시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역사는 단절되고 기억은 지워진 듯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잿더미 속에, 이 침묵 속에 새로운 시작이 숨겨져 있었다. 파괴가 아닌 변화의 시작이었다. 전투의 함성이 잦아들고 전사들의 함성도 잦아들자 카르타고 땅에는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산, 그 정신, 그 교훈은 계속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깊고 넓은 역사, 즉 지중해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 탐험가, 역사가 등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유적을 탐구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모으듯 그들은 과거의 파편들을 모았습니다. 발견된 유물 하나하나, 복원된 모자이크 하나하나, 해독된 비문 하나하나는 새로운 숨결이자 우리를 그 먼 문명과 연결하는 새로운 실마리였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탐구했습니다. 제국이 어떻게 탄생하고 사라지는지, 무역의 지혜가 전쟁의 오만함에 어떻게 자리를 내어주는지,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어떻게 흔적이 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때 카르타고 함선의 깃발을 펄럭였던 바람이 이제 폐허 사이로 속삭이며 귀 기울이려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실의 쓰라림이 아닌 받아들인 종말의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전투의 함성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영원의 소리입니다. 카르타고는 더 큰 시간의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로마와의 적대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식, 무역,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끔찍한 화재 이후에도 재는 남아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을 넘긴 지금 카르타고는 영원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비극적인 종말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돌과 땅, 그리고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는 기억입니다. 긴 여정 끝에 찾아온 평화입니다. 수세기의 침묵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메아리이자 힘과 지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순환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나 절망의 외침이 아닌 지중해의 영원한 숨결과 어우러진 지나가는 시대에 고요하고 현명한 한숨을 들을 것입니다.